자, 여러분들은 지금 호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단타 투자에 있어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언제 빠져나와야 되느냐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때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삼성 300조 투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삼성의 300조 투자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느 지역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 수원을 생각하실 거고요. 두 번째 평택을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수원이 오르기만 했느냐 또는 평택이 오르기만 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들을 한 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제목에다 제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단기적 투자 성향이라고 적어 놨었습니다. 전국의 15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자, 반도체 중 6대 산업 550조 투자, 엄청난 투자 계획이고 엄청난 투자 호재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안에는 미래차, 대구에는 스마트 기술 산단, 그린맥도 확 푼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오는 삼성 투자와 관련된 얘기. 바로 옆이 삼성전자 발표하자마자 수천만 원 뛰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인 남사면이죠. 그쪽에 있는 한숲시티 같은 경우가 실제 기사로 나오고 바로 밑에 있는 기사 나오죠. 삼성 덕에 용인 집값 1억 쑥, 미분양 읍내 아파트의 반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저는 지금 단기적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파트,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토지와 같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용인 남사면 지역이라든지 동탄2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호재라는 건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약 20년에 걸쳐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곳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차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 내에 상승과 하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바로 며칠 전 정부의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급격히 올랐다. 이 얘기는요, 상승장에는 엄청난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조금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은 하겠지만 이것들이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을 때는 주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정하게 지금 그 지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글쎄요.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 호매실지구 2억 이상 급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사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호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정확히 오랜 기간들을 보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돈을 벌 곳을 찾는 입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옆에 무슨 기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요, 비슷한 현상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019년의 이야기죠. 이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을 낙점했다. 그리고 용인 그 당시 원산면이었을 겁니다. 자, 용인, 세종보다 땅값이 더 오를 것 그러면서 매물이 싹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당시 용인 처인구 미분양 아파트 하이닉스 덕에 뒤늦은 분양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천만 원 웃돈이 붙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의 가격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순히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성향이고요. 이 단기적인 성향 때문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신문지상에서 또는 정부의 어떤 대책 발표가 났을 때 즉시 움직이는 냄비 근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당시 용인 원산면 지역에 반도체 관련된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용인 처인구 지역이 있는 처인구, 그 당시 원산면, 남사면 이쪽 주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서 그때 분양 경쟁들이 나타나고 그 당시 용인 한숨시티 역시도 마찬가지로 움직였다. 자, 그런데 상승장이 지향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최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한숨시티가 일명 한숨시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시장의 움직임은요, 호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인해서 몰려들었다가 근데 알고 보면 그 투자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와중에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그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뒤로 한참 장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상승과 하락의 구간 중에서는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거죠. 하락 구간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뒤에 가는 게 맞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0년 초에 포매실 지구의 예타 통과 부분과 함께 2억 이상 오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주춤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오히려 2억 이상 올라갔던 집값으로 그 가격대로 산 사람들보다는 그 이후에 싼 가격으로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보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투자 호재가 장기적인 호재냐,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GTX-D가 호재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승기 때는 급격히 올라가다가 시장이 꺾일 때는 떨어지고 또는 반대로 침체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삼성이 300조 투자를 한다. 자,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용인시 지역에. 그다음에 삼성도 들어오죠. 연관된 지역이 당연히 그 주변 지역이 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마이 포켓을 하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용인 지역에서 중에서도 주로 처인구 지역이 해당되겠죠. 인마이 포켓을 해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들을 단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단타 투자에 있어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언제 빠져나와야 되느냐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때 더더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타이밍을 못 잡게 되면 오르지도 못하고 수익을 보지도 못하는 채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불머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시기만 맞으면 몇 억 벌 수 있군요 라고 얘기했죠. 자, 맞습니다. 시기만 맞으면 몇 억이 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전제가 뭘까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능력이거나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삼성의 300조 투자 얘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난 몇 개월간의 시장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한 번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을 때 이것은 아파트와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주택과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라면 어떤 부분은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한풀 꺾인 부루마블님인가요? 한풀 꺾인 원산면 비수용지 토지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원산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SK 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고요.
바로 또 그 주변이 남사면이고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자체에 무언가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주변 인프라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주변 인프라가 들어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러한 테마를 이용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분들, 팔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단타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그쪽이 개발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원산면 같은 경우, 그건 뭐 남사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지역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제가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한다. 자, 그런데 토지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장기 투자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 투자는 조금 단타로 들어가는데 토지 투자는 좀 장기로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조금 묻어두면 돈이 될 거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물건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는 이 올라버린 가격대 또 그 미래 가치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토지의 경우는 괜찮은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 지역적으로 이 지역들이 나중에 뭐가 클러스터 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뭐를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도 들어올 것이고요. 또는 상업지로 통과되는 길목에 있는 도로변 주변에 있는 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가든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거기다 상업시설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개발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용인시 지역에서 사실 용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수지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플랫폼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곽 지역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처인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무언가가 시기적으로 장기일지는 몰라도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고 여기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개발을 배우게 된다면은 여기에다 건물을 올리다든지 또는 여기에 또 사람들이 클러스터 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다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원룸 같은 거를 살겠죠. 평택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서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땅을 사서 원룸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공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역시 그때 되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것들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순차적으로 이 지역에 무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땅 가격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까지 올라가는 기본 조건에 앞으로 확정돼 있는 미래 가치 부분이 얹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문하신 부루마블님, 한풀 걷기는 원산면 비수용지 토지, 비수용지란 말은 말 그대로 수용지 옆인 거죠. 수용지는 개발 수용됐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자체는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 주변은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 투자로서는 좋은 부분이겠죠. 문제는 이런 토지 투자를 누구의 말만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 뭐 언적으로 개발이라든지 또는 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싸게 살 수 있다. 경매와 같은 경우도 일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경매 같은 경우로 토지 투자는 왠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 시기에 바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강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화성시라든지 평택시 주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토지들이 많이 경매가 나오고요. 이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경매 낙찰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용인, 처인구 지역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용인시, 처인구 지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마 평택과 화성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연결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평택과 화성시에도 입주 물량 과다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아직 확정되고 뭔가 땅을 파헤치지도 않았던 곳에 단기 투자, 단기적 속성을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간다? 이거는,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